대주산업 한번 볼게요. 대주산업은 어제 그 저녁 방송에서 한 분이 저한테 물으셨는데 오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런데 오늘 잘 올라가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제 요지는 이거였던 거죠. 요지는 뭐냐면 이 흐름과 이 흐름이 만나는데 그죠? 어제 이렇게 밀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초기 모습에 이런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여기가 그거죠. 오버슈팅이 나간 자리잖아요. 그 흐름 자체를 강하게 치고 나간. 그래서 다행히도 여기는 이탈하지 않았다. 그래서 3,100원을 깨지 않는 범위만 살아있다라면 이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오늘 올라가 주입니다. 어제 아마 얘기하신 분이 한 4,000원대 평균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었죠. 근데 제가 올라오게 되면 너무 비싸게 잡았으니까 좀 반 정도는 덜어내고 그죠? 덜어내고 나머지를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 일단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방송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매를 하실 때 진입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드리는데 이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렇게 지나간 거지만 이 흐름을 제가 그리는 것을 그려보면 항상 내려오다가 그죠? 초기 모습이라는 자리, 돌리기 시작하는 초기 모습. 그러니까 진행돼서 중간에 잡지 말고 다시 고점이 낮아지다가 초기 모습, 그죠? 다시 고점이 낮아지다가 초기 모습. 근데 이거는 이제 오버신한 구간이라서 초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입을 여기서 3,100원에서 4,000원 사이는 굉장히 넓죠. 범위가. 그러면 한 20%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데서 잡지 말고 적어도 기준에서 가까울 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임의의 기준을 12%에서 한 7%를 잡고 잘못되면 한 15% 정도로 손절을 잡아서 지금 전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참고해 보세요. 12%를 잡는다 하더라도 15% 바로 못 나가요. 좀 밀리거나 좀 손해보면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는 한 15%까지로 손절을 각오하고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 참고해 보시고 항상 우리가 진입하는 자리들은 어느 자리냐면 이것처럼 참고해 보시면 1번 이렇게 초기 모습의 자리를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여기가 좋았던 건데 아마도 그분이 올라갔다 밀릴 때 잡으셔갖고 물을 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가를 어제 말씀하시길 4,000원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도 들고 계시면은 4,470원이니까 10% 이상의 수익이 나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어제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돈이 없어서 물을 못 타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매매하실 때 다 좋은데 진입을 할 때는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천차만별일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지지와 저항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죠? 이렇게. 저항이 지지로 바뀐, 이렇게 저항이 바뀐 지지. 이렇게, 제가 특히 이런 방법을 잘 쓰는데요. 뭐, 그래야 가격의 기준을 최소한 잡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 뭐 이격이 얼마 떨어졌을 때 여기서 잡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문제는 뭐냐면 손절에 대한 그 자리가 쉽게 결정을 못 내리죠. 저점을 높여놔서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하면 어차피 저점을 깨지면 아니면 흐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흐름이 깨지면 손절하는 기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 형태가 돼서 하여튼간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세요. 그냥 임의에 내가 몇 퍼센트 손절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곤란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 대비 얼마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에... 특히 이제 제가 여기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 예를 들면 오버슈팅의 기준이다. 그러면 이 흐름대로 가고 있는데 이 흐름은 오버슈팅 했잖아요. 저는 이런 기준을 굉장히 중시 여기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범위 내에서 주가가 움직인 건데 그 이상을 넘어갔으니까 여기를 오버슈팅이라고 하잖아요. 오버슈팅. 오버슈팅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흐름을 이렇게 바꿔볼게. 이렇게. 그러면 박스를 그렸다가 나가는 거나 그죠? 이렇게 그리다가 이게 박스라고 그러면 박스를 튕겨서 나갔다 그러면 오버슈팅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새로운 영역이니까 이 기점이 나갔으니까 밑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냥 나가야죠. 그죠? 이대로 나갔으니까 그냥 나가야죠. 그죠? 들어오면 안 되겠죠. 요런 기본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엠 플러스 이런 거 봐볼게요. 이런 종목은 언더슈팅이라고 하죠. 여기가 강한 지지대였었는데 1,500원이 그죠? 1,500원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쭉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언더슈팅. 저것도 마찬가지로 오버슈팅이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기준이 벗어나면 위로 가면은 그게 오버슈팅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어차피 주식은 상승으로 가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하방으로 내려왔을 때 이런 자리는 만약에 깨져버리면요, 이 강력한 저항이 되면서 주가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강력하게 던져버리는 게 낫죠. 그러니까 언더슈팅은, 근데 이 처음에 초보들은 매매할 땐 가격으로 생각하면 저게 싸진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가치 하락을 의미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 화폐 단위로서의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가치의 흐름이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IM 플러스처럼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 기준이 딱 있는 데서 벗어나게 되면 가차없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걸 대응을 못 하게 되면 하다 버리면 반토막 나는 거 일도 아니고, 때로는 저런 자리는 상패로 가는 경우 굉장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대주산업으로 돌아오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오버슈팅이 나가는 구간이 딱 보입니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을 벗어날 수 없는 이 구간이 들어오게 되면 이 저항이 지지로 바뀌어놨기 때문에 3,000원대만 깨지지 않는다면 이 흐름을 타고 대주산업은 다시 한번 이 고가에 대한 도전이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흐름과 방향을 안다 하더라도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는 생각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당연히 기준은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 기준은 잡아야 되고 그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당연히 내가 대응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결국엔 주가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상승. 그러려면 저점이 높아져야 되고 추세적 흐름이 우상향으로 가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 흐름이 깨져버리면 그 흐름이 저항이 되면서, 그리고 이런 흐름이 이 고가가 낮아진다는 가치 하락의 연속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